민주당이 지금 6일부터 8일까지 그 유성곤 정책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 등 4명이 후쿠오카 수산물 수입 안 된다.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후쿠오카 원전을 하는 본사가 바로 도쿄에 있죠. 도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도쿄 본사까지 찾아갔는데, 일본 원전이죠. 네. 일본 전력이죠. 예. 거기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저희 같은 일반인이 뭐 도쿄를 방문해서 그 본사를 들어간다. 예. 이러면 사전에 뭐 연락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가서 들어가 볼라 했더만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 예. 이런 거 하고, 예. 나 한국의 공당의 국회의원 4명이나 예. 거기 가보겠다 하면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연락해서 의전도 있고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일본 우리 주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나오고 왜냐면 국회의원들 가면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협조를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의전 절차 예. 협조를 얻어서 가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일본 측에 그 도쿄 전력인가요? 도쿄 전력이죠. 예, 거기다 본사가 의사를 타진했거든요. 우리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자료도 좀 달라고 그랬겠죠. 그럼 거기서 오케이 했으면 모르는데 거부를 했으면 일본 사람이 그렇게 거부했으면 간다고 해서 거부했는데도 간다고 해서 들여주지는 않을 게 명백하단 말입니다. 예. 이걸 아마 혹시 한국전력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그 한국전력에서 못 들어온다 했다가도 국회의원 4명 가면 아마 들려줄 거예요. 아마. 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힘이 워낙 세니까. 근데 일본은 있죠. 제가 일본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되게 원칙적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힘 좀 쓰면 되고 힘 안 쓰면 안 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나라에 되고 도쿄 전력에서 안 된다고 왔는데 우리가 가서 생떼 쓰면 마치 우리 지하철 그 장애인들이 데모하듯이 전장년. 전장년이 하듯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예. 아이 그 앞에 가서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 났지만 국격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처사였어요. 예, 망신이죠. 일국의 국회의원 1명도 아니고 4명이 단체로 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가서 떼쓰러 간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거기 경비원이 네. 여기는 선약이 없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 해갖고 경비원만 나오고 쫓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저는 오히려 있죠. 예.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게 일본 혐한파 있고 극보수파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왔다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반일 프레임 더 씌울 수 있잖아요. 지금 네. 현 정부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만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정당의 그 국회의원들도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왜 무리를 해가 가느냐. 결국은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 반일 프레임 씌워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골탕 먹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십 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회담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니냐. 방사능 밥상 지금 그걸로 그러니까 계속 수산물 프레임을 수입 씌우잖아요. 안 한다고 지금 대통령실 수십 번 이야기해도 예. 한다고 하면서 간 거예요 지금. 방사능 멍게에다가 그러니까요. 방사능 밥상 우리가 받게 생겼다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보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배들이 광우병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거예요. 또 사드 레이저 예. 그걸로 그냥 닭 튀기듯이 사람이 튀겨진다고 참외가 튀겨진다고 그래서 그랬죠. 제가 성주 보니까 참외. 오늘 아침 저도 이제 그 제가 보는 신문에서 봤는데 오히려 공개된 비밀 이거는 국민들한테 별로 영향을 안 미친대요. 근데 우리만 알고 있자는 비밀 이거는 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광우병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알아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당신들만 알아라.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그다음 그 무슨 물이라 그러죠? 그 원전순과 뭐 그거 방류 문제, 예,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알죠. 알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거죠. 네? 뭐 수산물 수입
저지하러 간 겁니까? 안 오겠다는데 대통령도 그러니까요, 안 안 오고 한다는데 자꾸. 아니, 총리도 안 오겠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간 게 뭐겠어요? 그 네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업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예. 도쿄전력 측에서도 면담 거절을 했고 그 이란 의원 연명 측에서도 면담 안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억지로 간 거 그다음 아닙니까? 후쿠시마도 예. 그 완전 거기도 접근 못하게 했어요. 방위 쇼를 지금 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더 가관인 것은 IAEA가 마침 6일 날 또 4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 예. 그런데 가서 그 유성권 위원장 단장이죠. 이 사람들 기자회견에서는 그 IAEA 발표도 믿을 수 없다. 신뢰하더니 못한다고 또 그럼 누굴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기자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우용 씨. 예. 그때 이야기했었죠. IAEA 기준에 부합하면은 믿을만하다.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돌출 발언이라면서요, 그게. 그게 개인적인 돌출 발언, 의견이고. 개인 발언이라. 자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이 한 이야기까지도. 그 정부 의견하고 당 의견은 다릅니다. 이러고 있다니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라는 게 어디서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IAEA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아닙니까? 예. 이게 얼마나 신뢰가 있냐면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네. 거기에 원전 마리오. 발전소가 있어요. 그게 대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그 위험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 그게 원전 시설이 그걸 러시아조차도 IAEA에 검증을 맡겼어요. 그렇죠. 예, 예. 거기서 딱 그 결론 나오니까 러시아도 아무 말 못해요. 예. IAEA는 진짜 국제적 기구고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서 한 말까지도 더불어민주당 못 믿겠다. 이거는 결국 모든 프레임이 자기 주장에 부합하는 거는 믿고 자기 주장에 틀린 거는 어떤 기구,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입법 독재하고 있는 똑같은 그 흐름이다. 그러니까 IAEA 할아버지가 해도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린 못 믿는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겠다. 근데 우리 IAEA 입맛대로 발표를 하면 믿고 예. 당신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 우리 못 믿겠다 이 얘기. 근데 이번에 간 유승곤 의원 등 4명이 IAEA 전문가만큼 이게 원전이나 이런 게 후쿠시마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고 그다음 해도 좀 정도껏 해라. 이번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정의용 장관. 문재인 자기들 그 선배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이 IAEA 말은 충분히 들을 만하다. 이걸 가지고 돌출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이라 그러면 정의용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그러니까요. 그 발언을 예. 돌출 발언이고 장관이 개인 의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이 그렇긴 그랬어요. 결국은 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예.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뿐이 없는데 이번에도 뭐 가서 그 지역 무슨 시의원인가 구의원 만나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예. 국내에서 싸우는 것도 국민들이 아주 그냥 지겨워하고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 일본까지 가서 이 망신을 어떻게 보면 개 망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X 망신을 당하는데 참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 생각이 문제 듭니다. 딱 보면요. 일본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의 정치인들 태도가 극명하게 비교돼요. 일본 사람들 안에서는 싸워도 예. 대외적으로는 일치하거든요. 국경을 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들 국격을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고 우리는 국격 이런 거 그다음 대통령의 위상 그다음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정치적인 목적이면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사람들 외에 또 안민석 아주 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뭐 엉뚱한 소리 많이 하고 최순실 사조부터 뭐 워낙 많아가지고 윤지호 또 의인으로 예, 치게 만들어 세우고. 놓고 근데 이 안민석 예. 그리고 윤미향, 양정숙 이 사람들은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뭐, 거기다가 지난해
300만 원 벌금으로 금패지가 떨어졌어요. 예. 허위사실 유포해 갖고 그 이익이면 전 의원 예. 이 사람 이제 이재명계 7인의 멤버입니다. 예.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6일부터 이 사람들은 3박 4일이네요. 예. 일본에 갔어요. 그 간 이유는 일본의 그 사도광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비토가 됐어요. 그런데 또 지금 재등록을 네.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걸 규탄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그건 좋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안 가도 다 알아요. 정부에서도 그 반대한다고 했고 예. 국회에서 반대 의결까지 또 그 본회의에서 다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이참에 예. 후쿠시마 수산물에다가 이 사도광산까지도 다 팽개치고 있다는 걸 이걸 또 다 그렇죠. 그냥 프로파간다를 선동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게 군함도인가요? 사도광산 제2 군함도가 있고 제2 한국인 군함. 강제징용 예. 그게 상징 광산 예, 사도광산. 상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 기시다 예. 총리하고 그 징용 문제에 관해서 배상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이거는 정말 제2의 뭐 굴욕이다 뭐 그랬나요? 예. 뭐 그런 거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분자로 몰아가는데 근데 그걸로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좀 더 확실하게 현장에서 쇼를 통해서 보여주자. 예. 그런데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예. 이런 거 평가하는 건 그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은 신청하고 예. 유엔의 그 유네스코인가요? 어디서 하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일본한테 신청하지 말라고 지금 촉구한다고 간 거예요. 그 일본이야 우리도 우리 무형문화재 신청하잖아요. 예. 하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결정하는 기관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하는 그렇죠. 건데 유네스코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안민석 이런 사람은 유엔으로 달려가야죠. 거기 가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강제징용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뭐 어떤 그 모욕이다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이 지가 신청한다는데 신청한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본에 쫓아간 거는 이거는 쇼다. 예, 쇼죠. 하려면은 유엔 유네스코 이 결정하는 기관에 가가지고 들어놓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도 잘 들어놓아야 돼요. 또 국격 손상되니까. 이 뭐 일본에 자꾸 간다고 해봤자 그 이게 일본과 한국 간에 서로 반한 감정만 자꾸 그렇죠. 불러 일으키는 거지 해결책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해결이 된다면은 반일 감정을 무릅쓰고 가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예. 아닌 걸 갖다 자기도 알아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알아야죠. 모르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걸 어디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알면서도 굳이 해결이 안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그 분란만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자 그거죠. 친일분자로 프레임 씌우자 예. 이건데 그냥 뭐 씌우는 거 다 좋고 하는데 좀 나라 망신 안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여야 간에 그러니까 정쟁을 싸움이더라도. 벌이고 싸움을 네. 벌인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절제라는 것은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냥 걸고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학착 같으면 국민의힘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러니까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저 행정고시 동기들, 예. 차관 이상 지낸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예. 뭐 추경호 장관 동기고 뭐 있지만은, 일반 행정고등고시라는 어려운 시험 합격해가지고, 차관까지 되려면 자기 관리 예.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그런 자리인데, 국회의원 자리 차관급 대우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리를 갑자기 들썩 주니까 그래. 그거 귀한 줄을 몰라요. 예. 그게 얼마나 그 조심스러운 자리고
귀한 자리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있죠. 만일 이게 외교부 차관이 이런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런데 국회의원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외교관입니다. 일종의. 신분은 아니지만은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그 방문 받는 국가에 받아들여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국회의원들 진짜 찌질이네. 일본 사람들이 뭐 그 표현은 안 하겠지만 찌질이네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거. 아까 국격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선진국 대접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일 걸 저는 주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는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발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라도 좀 유지를 맞습니다. 해주시기를 거듭 제발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바랍니다. 예.